대부분이 이제 초봉은 20만 원을 받는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던 네, 거거든. 네. 그래서 그 이제 외작의 기업을 들어가면은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네. 거의 뭐 외작에 가야겠네. 네. 근데 진짜 딱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네, 나랑 네, 네. 떠들자. 알겠습니다. 선생님하고 보고 나도 있습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 네. 그 일본에서 취업하는 애들 네. 있잖아. 뭐 그러면은 취업할 때 요즘 취업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초봉이 뭐 거의 20만 네. 원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 네. 그래서 뭐 일본이 한국보다 이제 받는 그렇죠. 돈이 더 네. 작아졌다 해서 역성이 일본 됐죠. 취업을 좀 많이 안 하는 애들 요즘 늘어나고 있거든. 네, 돌아오는 네. 애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어. 네. 실제로도 진짜 약간 그런 느낌 좀 있나? 그러니까 약간 그게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좀 아무래도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좀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한 연봉에서 20% 정도 세금으로 다 빠지거든요. 뭐 주민세니 뭐 주민세 엄청 그렇게 네, 비싸.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어. 뭐 의료보험인데 뭐 다 공제하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표시로는 한 달에 28만 원이었는데 이것저것 다 빼거나 뭐 22만 원, 25만 원 이렇게 22만 원에서 20만 원 받은 적도 있고 약간 그런 게 초봉이 28만 원이었어? 네, 그렇죠. 여기 월세로 치면은 원래는 그 세금 세전 금액은 28만 원인데 다 떼고 나면은 22만 원. 그리고 이제 그 보너스 제외하고요. 보너스 같은 경우 네네. 보너스 좀 잘 나오지 않아? 그래도? 보너스는 이제 물론 회사 성과 따라 다르긴 한데 잘 나오긴 한데 이게 웃긴 게 보너스도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보너스도 똑같이 세금을 많이 떼가가지고 이렇게 표시된 금액보다 이렇게 많이 공제돼가지고 나오니까 많이 떼가지. 네. 근데 이게 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일본에 가는 걸 추천을 하는 게 일단 그 일본계 기업 말고요. 외국계 기업을 한국보다 더 쉽게 잘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외작의 있어요. 기업? 네, 외작의죠. 일본은 뭐 가이시케라고 하는데 그 이제 외작의 기업을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초봉이 그래도 한 열심히 하면 5천에서 6천 정도까지도 찍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네, 우리나라 돈으로요. 그러면 네. 거의 뭐 외작에 가야겠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외자계를 무조건 노려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안 되면은 좀 이제 일본계로 빠진 경우가 많은데 특히 요즘에 좀 강추하는 게 IT 업계가 뭐 IT 컨설턴트라든지 뭐 개발자 직종이라든지 이제 빅4라고 하는데요. 뭐 그냥 회계법인 말고 뭐 빅4 IT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 회사명 말해도 되는 건가 이거는? 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IBM, PwC, 세일즈포스, 그다음에 엑센추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악센추어라고 하는데 이 네 개 기업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개발자 직종으로 일을 하면서 연봉도 한 5천, 6천 정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좋은 게 이직할 때 네, 이직 시장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한국보다 더 빨리 처음은 낮을지 몰라도 그 이직을 이용해서 탁탁탁 하고 올려서 갈 수가 있어요. 한번 일단 네. 점핑해서 가는 거네. 그렇죠. 그 뭐라고 할까? 네. 네. 올라가는 맞아요. 후미다이라고 네, 일본에서 네, 이제 네, 밟고 네, 넘어 네. 뛰는 그런 네. 느낌이구나. 그렇죠. 그 정도로 많이 줘 외자계가?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당연히 좀 운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해야 되는 케이스긴 아니, 하지만은 능력도 있어야지, 네, 그렇죠, 당연히요. 그렇죠. 능력도 줘야 되고 어. 그만큼 자기가 열심히 뭐 자격증을 뭐 이제 일하고 나서도 딴다든지 이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이직할 때 무기가 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했냐. 그것도 많이 보더라. 네, 그렇죠. 무슨 뭐 프로젝트를 예를 들면은 나는 금융업계 프로젝트를 많이 해가지고 뭐 금융과 관련된 IT 좀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주로 하는 회사에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경험을 많이 해서 어쨌든 캐리어가 네. 될 만한 걸 해야 되는 그렇죠, 거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어디든 네, 뭐. 네. 이게 외작의 기업 들어가면은 제일 애들이 물론 애초에 일이 많은 경우도 있는데 좀 프로젝트 따라가지고 IT 기업 제가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바쁘지 않은 프로젝트를 걸리면은 이제 워크라이프 밸런스의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네. 쉽게 말해서 워라밸을 네. 추구하는 삶이 네, 된다. 네, 네. 근데 그러면은 점핑하기가 어려워지죠. 도약하기가 힘들다. 네. 그래서 뭐든지 약간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항상 막 하루하루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사실은 그건 크게 차이는 크게 차이는 없는 없죠. 그 삶의 태도는 똑같아야 되는 네, 거야. 맞아요, 좀 맞아요, 성장하려면은 워라밸이고 뭐고 간에 열심히 그렇죠.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워라밸을 추구하려면은 또 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네, 이제 네. 포기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대부분이 이제 초봉은 20만 원을 받는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던 네, 것 네, 같거든. 네. 그래서
그래도 일본에서 좀 좋은 대학교 나오면은 네. 그래도 초봉이 그지? 네.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받는 거잖아. 맞아요. 네. 물론 세금 많이 떼긴 네, 하지만. 네, 근데 회사에서 약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 않아? 월세 같은 거? 그런 거 없었어? 외자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고요. 오히려 돈 많이 주는 대신에 그런 게 없네. 네. 대신에 일본계 상위 기업을 가면은 이제 초봉이나 월세는 이제 그 외자계보다 조금 적을 수 있지만 대신에 장점이 이제 그런 그 월세 보조라든지 예를 들면 일본 해외 다니는데 뭐 그 월세 보조가 거의 뭐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오, 하더라고요. 8만 원 가까이? 네네네. 우와, 진짜 잘 네, 나오는 네. 거네. 그러니까 뭐 일본계 메이커라든지 뭐 그런 상위 기업에서는 또 그 보조가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또 일본계 기업의 상위 기업의 장점이 그 처음에는 월세가 이렇게 작아할 수 있는데 외자계 기업에 비해서 이 나이가 됐을 때 이만큼 연봉을 준다. 아, 월급이 작을 수는 있는데, 네, 네, 네. 네. 이제 뭐 약간 연공서열 같은 게 그렇죠, 남아 있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렇죠. 짬밥 되면은 그렇죠. 뛰는 거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안정감을 추구하고자 하면은 일본계 상위 기업을 노려도 또 웬만하면 안 잘리니까. 뭐. 그렇죠. 잘릴 일도 별로 없죠.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근데 취업하기 자체는 좀 어렵잖아. 네. 일본도 뭐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거, 네가 말한 그 기업에 네, 들어가는 건 일본도 어렵죠. 똑같이 어렵잖아. 네, 그거.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 학교 다니면서 뭔가 아, 이렇게 네. 딱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그렇죠. 준비할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금융기관이나 컨설턴트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보통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초반에 인턴 선고를 하고요. 그리고 3학년 가을 겨울에 본 선고를 해요. 그러면 인턴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면서 그대로 네. 거기에 이제 입사하는. 그런 경우도 경로. 있긴 있죠. 아예 그러니까. 없는 건 많은 건 아닌데. 인턴 네. 선고라는 게 뭐야 그러면? 그 인턴 선고가요. 그러니까 인턴 선고가 본 선고를 예비 준비하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인턴을 뽑아가지고 마음에 드는 애들을 우리 회사에 아예 눌러 앉히려는 의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인턴 경험을 쌓으면은 제가 그 인턴하고 그 서클 활동이 진짜 부활동 이런 게 진짜 취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 그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인턴을 하면은 이제 거기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거를 무기로 살려서 이제 그 본선고에서 취할 활동. 근데 취할 활동 이제 본격적으로 취할 활동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나의 말할 주제 그리고 뭐 서류 작성할 때 나의 무기를 만드는 경험 커리어 네, 하나 경험 더 커리어를 만드는 만드는 거. 거죠. 그럼 네. 무조건 일본 취업하려면 한 3학년 정도의 인턴이나 뭔가를 해야겠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 많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솔직히 그냥 뭐 운 좋게 그냥 간단하게 들어간 뭐 진짜 예를 들면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특수 때 그러니까 좀 그때 막 그 한동안 그 고용 시장이 활발해가지고 좀 진짜 별로 그게 많이 노력하지 않고도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제외하고는 이제 보통은 이제 이게 졸업반이 돼서 취업 활동을 하면 늦어요. 그치. 한 네. 3학년 때부터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네, 네. 그러니까 진짜 막 그런 탑 클래스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2학년 중반부터 하는 일도 많고. 예,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래도 진짜 괜찮은 데 들어가고 싶다 하면은 이 외국계 기업은 3학년 초부터는 해야 되고 일본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여름. 3학년 여름에 일본계 기업은 인턴을 이제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4학년 여름쯤에 이제 본선고를 진행을 하고요. 1년 간격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항상 머릿속에 의식을 하고 이제 학교를 다닐 때도 그러니까 진짜 취업을 일본에서 제대로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도 취업 활동을 위해서 한다는 포커스를 맞추고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막 그런 막 부활동을 해서 그치, 거기서 뭐 그치.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서클을 해가지고 나름 미래를 생각하면서 네, 그렇죠. 그 루트에 맞는 맞아요. 뭔가를 해라. 맞아요. 칸지초를 한다든지. 근데 이게 제가 그렇게 안 하고 뭐 안 해서 후회를 많이 했고 그렇게 한 애들이 얼마나 잘 갔는지를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더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반면교사인데. 네, 반면교사죠. 좀 짠하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3학년 때 인턴을 해. 네, 그리고 이제 보통 3학년 후반부터 취업 네. 활동을 하는 거잖아. 네, 맞죠. 그렇지? 그럼 취업 활동을 할 때에 또 뭔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 뭔가 그냥 이력서만 쓰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이력서를 쓸 때 그러니까 이게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력서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그 일본 같은 경우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일 거긴 한데 그 이제 ES라고 엔트리 시트 이제 서류 그치, 전형을 그치. 준비를 할 때 뭐 지망 이유서를 쓰는데 거기 보통 주로 되는 내용들이 뭐 이제 그 각세지다에 간봤다고 또 이게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네네. 학창 시절 때. 네, 그러니까 네. 대학교 다니면서 뭘 했는가? 네, 뭘 했는가? 그리고 이 회사에 왜 지원하는가? 지망 이유가 뭔가?
아니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하나 뭐 질문이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보통 2개에서 3개를 많이 물어봐요. 그게 엔트리 시트에 네, 쓰는 엔트리 거다. 시트. 근데 여기 쓸 내용을 이제 만들어야 차별화를 해서 만들기 위해서 부활동, 서클 활동, 뭐 어디 재미 활동이라든지 뭐 진짜 특이한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거기서 경험이 없으면 처음에 엄청 막혀요. 그러니까 취업 활동할 네. 때 약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놔야 된다. 네. 스토리텔링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무기를. 어. 그러니까 그걸 해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이걸 쓸 때 이거 좀 중요한 얘기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거 실제로 배웠던 거고 그거를 이렇게 해서 썼는데 저도 그 방식을 이용해서 썼는데 예를 들면은 내용이 주제가 큰 내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활동의 내용은 달라도 관통하는 나의 자기 PR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떤 자질이 있는지 그거는 통일을 해야 돼요. 그게 안 하면은 예를 들면은 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 군데서 쓰거나 쓰고 나서 뭐 나는 뭐 갑자기 그 다음 글에서 난 통솔을 잘한다고 써놨는데 나는 또 서포트를 잘해요 라고 써놨거나 그럼 떨어져요. 그러니까 경험이 여러 개 있어도 거기서 관통하는 자기의 장점은 똑같이 일반되게 가져가야 된다. 통솔력이 있으면 난 여기서도 통솔력을 발휘했고 여기서도 통솔력을 발휘해서 뭐 이런 성과를 냈다. 그리고 약간 정량화 수치화라고 하는데 태력화라고 많이 하는데 약간 내가 그 경험한 걸로 어떤 성과가 냈는지를 좀 알기 쉽게 좀 정량화해서 수치적인 표현이나 뭐 몇 등을 했거나 이런 식으로 딱 결론을 딱 지어서 이제 딱 쓰는 게 진짜 중요하죠. 그런 준비를 많이 하려면은 인턴 선고를 하면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성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학교 성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졸업할 정도만 되면 돼? 근데 이제 보통 그렇죠. 약간 솔직히 취업할 때는 막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막 문제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바닥이면 좀 그렇겠지만 네, 바닥이면 좀 그렇고 예를 들면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그 약간 좀 졸업 위기인 상태에서 이제 4학년 1학기 때 가서 취업 활동을 했는데 아직 졸업 확정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 일본 대형은행에 들어갔는데 최종 면접에서 면접관이 그랬대요. 나는 너를 붙이고 싶은데 너의 성적표를 보니까 너무 위험하다. 졸업했다? 뭐 졸업 못할 수도 있겠다. 내가 너를 붙였는데 너가 졸업을 못 해가지고 탈락되면은 나는 위에서 엄청 깨진다.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가 없다. 너 진짜 졸업할 수 있는 거 맞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무슨 일 있어도 졸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좀 도와줬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딱히 학점은 그렇게까지 막 중요하지는 않다. 네, 뭐 그제 졸업할 정도까지만 하면은 취업하는 데는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한국은 막 스펙 이런 게 좀 필요해서 서류에서 뭐 광탈하거나 이런 것도 많잖아. 네. 일본은 약간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으면은 조금 다른 것들이 낮아도 맞아요. 대신에 하나 추천하는 게 혹시라도 하다가 힘들고 안 돼서 한국 취업을 또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한국 취준을 할 때는 또 그만큼 성적이 또 중요해지는 거기 때문에 한 그래도 2점 후반대에서 3점 초반 일본 기준으로요. 그 정도 학점은 유지를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다시 취업할 생각이 있다면 그지 그런 걸 준비해야 돼. 막 토익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스펙이지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근데 일본에 취업을 한다면 그런 것은 필요 없고 조금 스토리텔링이 강점이 된다. 그걸 키워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일본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경력직으로 와라. 그렇죠. 그게 제일 좋죠. 솔직히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게 가장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구나. 근데 진짜 딱 하나. 진짜 이거는 물론 그냥 보통 일반 기업들 들어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진 않는데 이걸로 까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제 한국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잘한다는 인식이 있어요. 아 그래? 잘하는 애들이 일본 워낙 기업에서 많고. 약간 이미 그런 이미지가 있어? 일본 기업에서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잘하면 잘할수록 좋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진짜 영어를 기깔나게 잘해서 다른 거 다 안 돼도 컨설턴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외국 기업들 상대로 하는 프로젝트 들어가서 활약하는 애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영어는 일본어랑 영어를 열심히 해놓으면은 그만큼 처음부터 또 이제 길이 팡 하고 열리기 때문에. 그치. 영어 잘해야 될 것 같아. 맞아요.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뭐 다 영어를 잘하는 느낌이 있잖아. 근데 일본에 이제 유학 간 한국인들 중에서는 영어를 잘하면 플러스 혜택이 더 많은. 그렇죠. 훨씬 많죠. 한국은 좀 기본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약간 혜택 받는 느낌이 네, 맞습니다. 맞아. 그것도 충분히 좀 공감이 되기도 하고.
결국은 일본이 취업이 조금 더 수월하다라는 생각은 지울 그렇죠. 수가 없다. 네,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 비하면은 좀 수월하죠. 일본 사회가 네. 조금 더 편하게 네. 뭐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편하게 물론 네. 요즘에는 뭐 월급 자체가 높지 네.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보너스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요즘에 네. 이 임금 자체를 안 올린대 네, 별로 네. 안 올리고 보너스로 다 이제 뭐가 나면 돌린다는 거야. 아, 네,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이 있습니다. 임금을 네. 올리면은 약간 이걸 계속 줘야 되니까 네, 부담이 네, 되니까 그냥 성과가 났을 때 보너스를 많이 그렇죠, 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좀 많이 간다고 네, 하더라고. 네, 네. 그렇구나. 이제 쭉 일본에서 생활하겠네. 네, 맞아요. 네. 그걸 또 이직하면은 나름 진짜. 그래도 뭐 일본어를 잘하고 일본에서 대학을 나와도 일본 사회가 이방인이기는 한데 그치? 그렇죠. 이방인의 느낌이 강하죠. 그럴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뭐 그런 네. 것도 옛날에 비해서 유리천장 이런 것도 있었잖아. 네.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기는 해. 네, 맞아요. 뭐 네. 그때 회사에서의 분위기도 좀 그런 게 있어? 뭐 예를 들어 외국인은 위에까지 못 올라간다라든지. 근데 그게 제가 듣기로는 일본계는 그런 게 좀 더 심하다고 듣긴 들었고요. 일본계는? 근데 네. 외자계는 그런 외자계는 그런 게 거의 없고 다른 아는 선배가 다니는 회사 보면은 뭐 한국인이 뭐 시니어 컨설턴트나 뭐 윗자리 와가 차지하고 뭐 이제 일하고 있는 경우도 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능력 위주고 살면서 일본이 얼마나 잘 맞아가지고 정착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지 그냥 그 올라가는 데 있어서 무슨 국적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외자계 기준으로요 그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듣고 보면은 네. 약간 외자계가 내 생각인데 네. 훨씬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좋아요. 있어. 네, 연봉도 맞습니다. 많이 주고 네. 뭐 물론 네. 그 외자계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능력 중심인 네. 건 분명히 있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 훨씬 더 나은 느낌이 네, 그렇죠. 있고 유리천장도 네, 없고 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 네. 그리고 능력 중심인 게 당연히 능력 중심으로 많이 보는 게 맞긴 맞는데 그 일본에 있는 외자계 기업들 특성이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미 일본에서 자리를 잡은 지가 되게 상대적으로 오래돼서 한국이랑 비교하면은 되게 크게 들어가 있거든요. 한국은 뭐 국내 기업이 워낙 세가지고 외자계 기업이 많이 길을 못 피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외국계 외자계 기업 특유의 그 자유로움과 워크라이프 밸런스나 이런 건 다 유지되어 있으면서 상품 일본계, 유지하면서 일본계의 그런 안정감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은근 많아요. 맞는 것 같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능력 중심이어도 뭐 무슨 뭐 갑자기 막 미국 기업들처럼 해고. 근데 어느 날 출근했는데 파이어. You are fired 이런 게 써 있다거나 막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가지고 네 굳이 막 그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제일 좋네. 네, 그게. 좋죠.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얼마나 나랑 맞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 네.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 문화에 녹아들지 못하면 네. 이제 뭐 답답하고 힘든 거지. 그렇죠. 주류가 되지 못한다는 한계는 있는데 그래도 잘 자기가 살 길을 찾아 나가면은 충분히 거기서 성공하고 잘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워낙 그렇지. 한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굳이 뭐 그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네. 느낌이 들어. 네, 네.